아, 네, 안녕하세요. 팀 베어스 발표를 맡은 이식기 분석 최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베어스 고화질 이모지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으로 LLM을 활용한 적정한 이모지와 해시태그를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팀원 소개인데요. 저희는 김주, 이신혜, 전혜주, 최영우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도메인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 발표의 순서는 저희는 먼저 주제와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저희가 개발한 모델 및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모델이 출력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및 개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인데요. 저희는 주제 선정을 할 때 각자 흥미가 있는 분야를 서로 이야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흥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고민을 한 결과 두 가지 모두 합친 멀티모달과 관련된 주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본 주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SNS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글을 올릴 때 이미지, 텍스트, 해시태그, 이모지 등 다양한 것들을 올리는데요. 이때 적절한 해시태그나 적절한 이모지를 올리는 게 번거롭다는 점에서 저희 프로젝트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올리면은 적절한 이모티콘과 적절한 해시태그를 추천하면 어떨까가 저희의 핵심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인데요. 저희는 먼저 해시태그 생성을 위한 모델 데이터셋으로 일반 상식 문장 평가 데이터 약 2만 개를 수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있는 해시태그를 추출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의 상위 빈도 해시태그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지 생성 모델을 위해서는 저희는 약 데이터와 라벨 쌍으로 되어 있는 이모지 약 1만 개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가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는 자연어 처리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불용어 처리나 결칙치 처리 등 기본적인 전처리를 진행을 하였고 또 이런 LLM의 모델에 들어가기 위한 데이터 매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매핑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쌍으로 데이터 포매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왼쪽에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질문과 해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포매팅을 이용하여서 저희는 예를 들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I 허브의 데이터가 각각에 대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포매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는데요. 왼쪽에 저 두 개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모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이미지 캡셔닝을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허깅페이스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이 이미지를 캡션을 해서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만들어진 텍스트가 이 해시태그를 위한 추천 모델과 이모지를 위한 추천 모델에 두 가지에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해시태그와 적절한 이모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용한 이미지 캡셔닝 구조인데요. 저희는 먼저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태스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입력을 하면은 고양이와 관련된 텍스트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지금 제 사진을 입력한다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정도로 설명이 되겠죠. 이런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는 현재 챗GPT에서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카카오에서 개발한 오픈 LLM인 허니비에서도 이런 이미지 캡셔닝을 포함하는 등 이 해당 태스크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태스크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서 훈련을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 캡셔닝의 모델의 경우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의 부족으로 인해서 캡셔닝된 텍스트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허깅페이스에 있는 VIT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VIT 모델은 간단히 보시면 왼쪽에 이제 해당 모델의 구조인데요. 인코더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이제 GPT-2를 연결한 캡셔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캡셔닝에 몇 가지 사진을 넣어봤는데 위에 사진은 솔직히 그냥 잘 나와가지고 그냥 세 가지 사진에 대한 텍스트가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진을 넣었을 경우에는 캡셔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저 아래쪽에 있는 저 인형 사진을 넣었을 때 모델의 경우는 약간 포켓몬 같은 거는 모르기 때문에 캡셔닝의 결과가 박제된 동물을 들고 있는 손 정도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사용한 모델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는 메타의 라마2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라마2랑 23년에 메타에서 개발한 라마의 후속작으로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토큰의 개수는 약 40% 증가한 2조 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고, 또한 컨텍스트 벡터의 길이도 2배 정도 증가한 4095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의 특징으로는 약간 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70억 개에서 650억 개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 크기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이러한 모델의 장점으로는 오픈소스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저희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모델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런 모델의 장점 때문에 알파카나 비큐나 등 수많은 파생 모델을 탄생시켰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을 잘 학습시키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공들여 만들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가볍게 말하면 어떤 연극 같은 거에서의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본 같은 경우는 예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 대본에는 또한 작업 설명이나 또 질문과 대답의 사항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가 예시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에 따라서 제로샷과 퓨샷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메타의 라마2 같은 경우는 퓨샷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영어나 한국어를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의 경우, 먼저 작업 설명과 관련된 프롬프트의 경우는 번역 자체의 태스크를 이제 프롬프트로 전달하게 되고,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나 영어가 프랑스어로 번역된 결과 이 예시 자체가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프롬프트라는 말 자체도 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예시의 시작 부분을 의미하므로 모델은 누락된 테스트를 생성하여 예시를 완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즈라는 것을 제가 입력을 하면은 모델은 이 치즈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결과를 모델이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해시태그 생성 모델을 이제 라마2를 이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모델은 정확히 라마2 7빌리언 채트 모델입니다. 아까 기존에 설명을 하였지만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 약 2만 개를 전 처리하고 이후 퓨샷을 이용한 데이터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프롬프트와 텍스트로 추가되어서 각각의 데이터가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마2 챗에 훈련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된 해시태그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는 여기서 모델에 제시한 프롬프트는 아래는 기존에 제시한 문장과 생성된 해시태그의 결과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문장을 제시하면 적절한 해시태그를 만들어주라는 프롬프트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훈련할 때 저희는 허깅페이스의 모델 훈련 프레임워크인 오토트레인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라마2 챗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모델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한 메모리 초과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프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페프트는 간단히 말하면 사전 학습된 LLM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프리징한 다음에 일부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이제 페프트는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으로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게다가 일부의 파라미터만 이제 튜닝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초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 모델의 경우는 신조어나 모르는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해시태그가 잘 생성되지 않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그라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사용하여서 챗GPT를 통해서 해시태그를 출력하였습니다. 이 레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력을 최적화하여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 소스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참조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는 자연어이기 때문에 인베딩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여서 저희는 인베딩 데이터베이스인 파인콘을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해시태그를 예로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신조어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런 해시태그와 관련된 정보를 파인콘에 저장을 합니다. 이후 저희가 해시태그를 추출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텍스트가 생소하다면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가 프롬프트 합쳐져 가지고 해당 정보를 참조한 해시태그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간단하긴 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해시태그가 추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로 데이터 소스 그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고, 저희는 이 텍스트를 파인콘에 있는 정보와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인베딩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베딩의 경우는 저희는 간단히 챗GPT API인 에이다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를 이제 인베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인베딩된 결과가
파인폰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이때 유사도 검색은 코사인 유사도를 검색을 하였고 상위 3개의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색된 결과가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챗GPT에 최종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해시태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보아즈 컨퍼런스라는 거 맨 처음에 제시를 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 모델 자체가 보아즈 컨퍼런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해시태그를 추천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보아즈에 관련된 정보를 지식 베이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후 이 레그 기법을 사용하여 해시태그를 추출하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생성된 해시태그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합 동아리 등을 추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박수 챌린지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였을 때 처음에는 GPT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해시태그를 추출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관련된 정보를 지식 베이스에서 저장을 하고 이 검색된 결과를 프롬프트와 합쳤을 때 생성된 해시태그는 서울의 봄, 황정민, 심박수 등의 결과를 얻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모지 추천 모델인데요. 이모지 추천 모델 역시 저희만의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에 있어서 저희 역시 라마2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이 이모지 추천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해당 관련된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 3.5를 사용하여서 직접 프롬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는 라마2의 파생 모델인 하나인 알파카가 해당 방법으로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거는 셀프 인스트럭트라는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후에 다시 말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GPT 3.5를 활용하여 직접 수집한 데이터 약 1만 개를 수집을 하였고요. 이를 라마 7 빌리언 채트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후 프롬프트를 통해서 제공한 문장을 바탕으로 이모지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이 Please recommend emoji from sentence present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장을 제시하고 이 문장을 모델에 넣게 되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땅콩과 식빵을 추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모지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인스트럭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는 이제 직접 작성된 프롬프트로 시작하여 이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의 새로운 프롬프트와 입력,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일종의 반복적인 부트스트래핑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한 이후에 이 해당 데이터의 퀄리티를 필터링을 해서 만약 이 데이터가 괜찮다면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가 좋지 않다면 다시 재표집을 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저 태스크에서는 이제 give me from a famous person or this topic이라고 이 테스트에 맞는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요청하면은 이 LLM이 관련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필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의 이제 이모지 추천 모델에 적용을 한다면 저희는 처음에 챗GPT한테 이모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커라는 말은 쓰지 말고 문장에서 관련된 것이 사커임을 알 수 있는 영어 문장 60개를 추출해달라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 GPT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적절한 문장 60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직접 필터링을 거쳐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은 포함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제외시킨 다음에 이후 다시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약 1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모지 생성 모델 역시 오토트레인을 사용하였고 생성된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구축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았는데요. 제일 위의 사진은 저희가 이제 어드브 때 모임을 가졌던 사진인데 이걸 이제 모델에 넣었을 때 생성된 해시태그로는 식사 타임, 친구들과의 모임, 음식 인스타 등이 있었고, 그다음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경우는 사람이 있는 이모지와 그 다음에 식사와 관련된 이모지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이제 서울 시내 교통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시내 교통량, 도시생활 등의 해시태그가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모지 역시 자동차, 매연, 도시화 같은 이모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이 끝나고 저희는 이러한 것을 어플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플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리액트인데요. 이제 이는 페이스북이 개발한 오픈소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안드로이드, iOS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며 네이티브 플랫폼 기능과 더불어 리액트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패스트 API라는 걸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파이썬 3.8 버전 이상의 API를
빌드하기 위한 웹 프레임워크로 기존 파이썬 기반의 장고와 플라스크와 달리 API를 만드는 데 집중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또 이제 프레임워크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어플을 실행하면은 저희는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미지를 선택을 한 후 이제 해시태그와 이모지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생성된 이모지와 해시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음 사진 역시 적절한 해시태그와 이모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처음에는 모델을 다운받는데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레이턴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및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진을 입력하면 적절한 해시태그와 이모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었고, 또한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았고, 또한 하드웨어의 한계도 체감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신조어와 같은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을 때는 이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퓨처워크로 이모지나 해시태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캡셔닝의 결과로 나온 문장을 다듬는 텍스트 스타일링을 공부한 다음에 모델에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델 경량화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